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제 2023년 한 해가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의 거래가 시작된 오늘 시장은 평이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연말을 향해 전반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인들에게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반면 오르지 않았던 코인은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 마감 시간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70%가 넘는 확률로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거의 매번 금리가 하락하면서 연말이면 지금보다 1.5% 정도 낮은 3.9% 정도의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기본 예측보다는 훨씬 급진적인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지난주 2023년의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였던 PCE 물가가 발표되었죠. 그런데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 PCE 물가는 예측치보다 낮은 2.6%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달 전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전체 물가가 전년 대비 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물가의 하락 추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 2% 물가의 기준이 되는 근원 PCE 물가의 경우 지난달 수치가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예측치와 같은 전년 대비 3.2% 상승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불과 4달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연준의 목표인 2%대를 시야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달 기준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측정할 경우에는 근원 PCE 물가는 이번 달에 1.9%로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2.3%에서 한 달 만에 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되돌아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재 매달 발표되는 물가의 경우는 아직은 연준의 목표치까지 조금의 거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이 확정되어 있다면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급격한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만 키울 뿐이죠. 실제로 연준의 예측보다 훨씬 급진적인 시장의 금리 전망 예측도 이러한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을 경우 연준은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야 하죠. 따라서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2024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경우 다우는 이미 신고가를 뚫었고 S&P는 신고가까지 약 1%를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약 75% 정도의 확률로 연말 마지막 일주일간 1.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기록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연내의 신고가 달성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과연 2023년 안에 미국 주식의 신고가 달성이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2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주가 추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락장을 마무리할 때도 다우가 제일 먼저 하락 추세를 깬 뒤이어 S&P와 나스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듯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올해 초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반전되었을 때처럼 다우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S&P와 나스닥이 그 뒤를 이으면서 본격적인 강세장의 시작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경우 최근 증시와 가격 동조성이 강한데요. 10월의 바닥에서부터 무려 20%가 넘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10월 이후 실적은 미국 주식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또한 향후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1, 2년 정도의 흐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상승 방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의 경우 채권을 이용해서 주식 포지션에 대한 해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포지션에 대한 해지란 게 무엇이냐면 증시는 연착륙일 경우 성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반면 경착륙일 경우는 채권이 성적이 더 좋겠죠. 따라서 둘 다 하방으로는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상방으로는 성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연준의 내년도 세 차례 금리 인하 예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여전히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연말까지 1%가 넘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2024년은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 자산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산을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해지 가능 포지션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상품 자산의 경우는 주식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실적보다는 유동성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침체가 심하게 온다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의 성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포지션이죠. 따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완전한 안전 자산인 금의 성적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 일부 포지션은 금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착륙을 감안한 위험 자산의 포지션은 단연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4,000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범위에서 상승 삼각형 모양을 그리며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로 38,000달러대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전망은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가장 기대되는 소식 중 하나인 현물 ETF의 경우 이제 승인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SEC에서 현물 ETF 관련 서류 업데이트 마감일을 정확하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 달 29일까지 마치라고 기한을 딱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업데이트를 마치는 기관들에 한정해서 내년 1월 초 최종 승인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서류상에 지정 판매 회사 AP를 기입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현재 ETF를 판매하는 AP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ETF들도 이들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의 AP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지정이 되어 있겠지만 서류상에 분명히 명시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이거는 승인을 마치기 위한 정말 막바지 작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월 29일까지 SEC의 요청사항을 모두 마무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과연 ETF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물 ETF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외떨어진 섬과 같았던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에 플러그인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을 살 수 없었던 무수한 개인과 기관들이 비로소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무한대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1, 2년 내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는 동안 현물 ETF는 가격을 끌어올린 최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호재는 막상 발표되고 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뉴스의 팔아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미 뉴스의 팔아라의 선반영을 어느 정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두가 뉴스의 팔아라를 예상하고 있다면 정작 발표 이후 기습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 변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등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급락하다가 급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급진적인 변동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자세로 투자에 임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운트 곡스의 해킹 피해자들에게 보상 물량의 현금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폭을 더 키운
계기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호재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10년 전인 2014년에 해킹으로 파산했고 현재 약 14만 개의 해킹 보상 비트코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이 시작되면 24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판매되어 현금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폭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려 10년 동안 이어져 온 비트코인의 최대 악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소식은 10년 묵은 최대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봐야 합니다. 앞에서 현물 ETF가 단기적으로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호재가 해소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도 악재 해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2024년에 최대의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무거운 짐을 떨궈 놓고 간다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일인 거죠. 거기에 마운트 곡스의 이 해킹 물량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물량도 아닙니다. 우선 14만 개의 물량이 전액 현금으로 전환되어 보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그대로 받길 원하는 채권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만 개 정도가 바로 시장에 나온다고 하여도 10만 개는 하루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20%도 채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이마저도 당연히 하루 동안 다 풀리는 게 아니죠. 거의 1년에 걸쳐서 천천히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죠? 이 유동성에 녹아서 그냥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운트 곡스 소식은 전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10년 묵은 최대 악재의 해소로 봐야 하며 따라서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이즈의 가격이 하락할 때 투기꾼들은 공포에 놀라서 도망가지만 진정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노이즈에 의한 조정 찬스야말로 오히려 최대의 줍줍 기회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돌파 이후 적절하게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의 과열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현물 ETF 승인 소식 이후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을 경우 어쩌면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가격이 급등할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죠. 그리고는 최고점에 물려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받는 기간을 매수 찬스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2024년이 되면 이런 기회는 정말로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2024년은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라는 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자산별로 성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 자산의 경우 경착륙일 때 채권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고 연착륙일 때 주식의 성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자산의 경우 경착륙일 때 대표 안전자산인 금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고 반면 연착륙일 경우에는 성장 자산인 비트코인의 성적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자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나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경기가 심하게 나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의 확장이 시작된다면 결국 화폐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같이 상승할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위험성 정도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따라 적절하게 포지션 분배를 한다면 향후 2년 정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하고자 했던 일들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